1번님들 안녕하세요. 1번님들의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번님들은 누군가와의 협업이나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처음 시도하는 단계보다는 이미 계획이 세워졌고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협력을 한다, 누군가의 피드백을 받아서 일을 진행한다, 또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한다거나 나의 기술이나 역량을 뽐내거나 나의 전문성을 주목받고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등등등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가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무언가를 제대로 해보려면 초반 설계나 준비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초 작업을 잘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습에서도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다뤄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사람들과 연결되어 조화롭게 어울려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공과 사를 지키기보다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고 협력하거나 그저 돈이나 성과에만 매몰되지 않고 나의 애정을 쏟고 있거나 나의 일을 잘 완성시키기 위해서 감정을 잘 다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1번님이 의견을 낸다고 한다면 부드럽게 말하면서 갈등을 피해가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잘 살피는 듯한 태도로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이든 환경이든 잘 조화를 좀 이루려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이 실질적인 협업 속에서도 감정을 섬세하게 다루고 관계를 맺어가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무언가에 새롭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발전시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확신이 없고 분명하지 않았지만 호기심과 탐구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시작을 열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밝은 태양 아래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완득이사가 나왔다면 현재 1번님들은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내가 움직일 때가 왔구나. 시작할 때가 왔구나. 본격적으로 좀 행동할 때가 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거침없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밝은 대낮이라서 주변이 환하게 보인다고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완벽하게 내가 현실적으로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방안을 준비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걸 좀 잡아가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앞으로 1번님들을 도와주는 운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1번님을 도와주는 운에서는 컵 에이스 그리고 우루즈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사람이나 기회가 들어온다. 어떤 가식 없는 따뜻한 관계라던가 나를 감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관계들, 누군가의 응원,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존중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로 긍정적인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고 볼 수 있죠. 또한 1번님들이 창조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거나 그 몰입감이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영감이 떠올라서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결과물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주변 사람의 도움이나 공감, 따뜻한 단어, 마음 이런 긍정적인 영향들을 받음으로써 변화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루주는 새로운 활력, 자신감, 회복, 강화라는 뜻이 있거든요. 나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게 되는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던 상황이나 잠시 멈춰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면 새로운 에너지가 찾아와서 흐름이 거침없이 이렇게 빨라지고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물고 같은 변화구가 있을 것 같아요. 주저했던 결정을 단호하게 내린다. 몸이 회복되면서 체력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나를 주목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좀 제대로 해볼 만한 기회들이 앞에 놓인다.
이런 식으로요. 쉽게 말하면 상황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 들 만한 상황들이 찾아올 거예요. 이 운이 딱 찾아왔을 때 1번님들의 모습, 펜타클 7번이죠. 과거의 방식과 방법으로 가지 않고요. 새로운 가능성이나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들을 좀 모색하고 있거든요. 더 나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를 설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발전할 수 있을까? 이게 최선인가? 더 좋은 선택은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시면서 미래의 계획들을 점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의 움직임은 완드 3번, 계획을 실행한 후의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펜타클 7번은 계획을 세우거나 좀 더 다듬어가는 단계다, 재정비를 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 완드 3번은 이미 실행을 한 후라고 볼 수 있죠. 방향도 정해졌고 목표도 분명해요. 그래서 계획을 실행하고 난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죠. 좋은 소식이 오기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더 멀리 내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완드 3번은 나의 영역과 지평을 확장시키는 카드예요.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상태이죠. 그래서 충분한 고민을 하고 난 후 1번님들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계획을 실행하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서서히 나를 확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최종 결과. 우리 1번님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목적지라 볼 수 있는데 또 펜타클 3번이 났어요. 펜타클 3번이 현재 상황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펜타클 3번이다 라는 건 또 다른 이야기가 돼요. 우리 1번님들이 최종적으로 노력과 협력이 결실을 맺거나 실질적인 성과를 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점점 수익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게 됨으로써 나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자 나를 더 성취로 이끌어줄 발판이 생기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활약할 기회가 반드시 생기고요. 이것으로 성공적인 결과까지 얻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나의 가지를 뻗어나가듯 나를 확장시키고 영향력을 키우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번님들은 이미 어떤 기회가 들어왔거나 새로운 시작을 열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쏟든 나의 일에 노력을 쏟든 어쨌든 나의 어떤 감정에 관련된 것들 있죠. 헌신하고 이해하고 좀 더 키우기 위해서 협력하고 화합하고 이런 감정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다뤄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펜타클 왕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감정과 관련된 것에 내가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우리 1번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계산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잘 관리한다, 다루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자원들을 더 크게 키우고 자원이 또 이익이 되고 그 이익이 또 이익이 되는 이런 식으로 내가 전략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1번님들이 앞으로 만나게 되는 것에서 조금 많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보여져요. 너무 무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책임감을 너무 강하게 갖는다던가 내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갖게 된다던가 어떤 극복하고자 하는 과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많은 시간들을 쏟게 된다거나 이러실 수가 있는데 카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서 가도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 소처럼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게 지나치게 되면 어떤 집착이랄지 너무 과도한 에너지를 쏟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게를 내려놓아도 되겠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걸 좀 풀고 나아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영역에서, 나의 역할에서, 이 정해진 권한 안에서, 그거 안에서만 해야 할 일을 하셔도 충분히 결과가 나오고 충분히 진행이 잘 되고 노력에 대한 결실도 맺을 수 있대요. 근데 그 이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나를 채찍질하면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1번님들에게서 중요한 건 감정과 관계였어요. 그래서 관계에 필요한 조언 먼저 볼게요. 관계를 망원경으로 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관계에 너무 집중을 하거나 신경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의 단어나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할 때가 있고요. 나의 과거의 경험과 감정으로 왜곡해서 들을 때도 있고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과거에 만난 적이 있는데 대부분 이렇더라. 이런 편견이나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경계하거나 등등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멀리 보면, 더 오래 보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의 장점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단점에 내가 너무 초점을 맞추면 좋은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에서 필요한 조언은 반응하기 전에 꼭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잠시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갖거나 거리를 두면서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관찰해 보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나 상대의 말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반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의 단어 선택보다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관계를 맺는다면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에서 해야 할 행동에서도 소드 6번이 등장을 했죠. 관계를 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의 표정 이런 것들을 조금 감출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번님들이 표정에 나의 어떤 반응들이 다 드러나는 타입이실까요? 그러면 이런 카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싫은지 좋은지 이런 것들이 다 즉각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은 관계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던가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한다던가 그 사람 모르게 좀 감출 필요도 있고요. 너무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보다는 우회해서 돌아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당장의 친밀감, 가까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서로가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천천히 알아가는 거. 천천히 스며드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계획에 필요한 조언이에요. 수용하세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기보단 상황과 관계의 주도권을 맡겨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나의 방향성이나 결정은 상황과 관계에 맡기는 게 좋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그들의 지도나 의견을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던가 스스로 길을 찾기보단 주변 사람들의 경험으로 방향을 정하거나 등등등 상황과 관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매우 좋대요. 제 상황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하고 싶은 주제만 올린다면 여러분들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주제는 안 올라오네 하면서 제 영상을 드문드문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업적인 인생에 대한 타로를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연애운만 계속 올려. 이러면 원래 있던 구독자님들이 조금 당황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맞게 주제를 짠다면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목표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가는 게 훨씬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라고 하죠. 지금 어떤 행동으로 가야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밭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 1번님들이 이때까지 열심히 농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실을 맺었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세요. 추진력을 올리세요. 전투적으로 나아가세요. 이런 조언보다는 상황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내가 얻은 이익들이나 결과들을 보면서 또 다음은 어떻게 해나갈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면서 가다 보면은 계속 그 다음의 길들이 보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은 좀 더 차분하게 천천히 가도 충분하다. 그렇게 간다고 해서 정책이라 생각할 필요가 없대요. 계속 성장 중이고 가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겉에서 보여지는 이런 정적인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번님들의 조언을 요약하자면 상황을 주도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발맞춰 나아가세요. 두 번째, 지금 상황과 흐름을 따라가세요. 세 번째, 나의 고집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행동하세요. 네 번째, 주변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해 보세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예상보다 일이 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고 더 좋은 결과를 반드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1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님들 안녕하세요. 바로 현재 상황부터 리딩해 보겠습니다. 현재 1번님들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컵 10번은 평범한 일상, 무탈한 하루를 의미해서 2번님들을 둘러싼 환경과 관계, 상황이 아주 편안하게 유지되는 상황이고 하루하루가 별 탈 없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무력하게 권태롭게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쩌면 과거로부터 무언가를 끊어내거나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 싶어요. 더 이상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것들,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결단과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시작들이 보여집니다.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새롭게 하고 싶은 것이나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생긴 것일 수도 있어요. 일이나 삶의 방향에 대한 선택을 내렸다.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현재 안주하지 않고 무언가에 도전하고 있다. 관계라면 어떤 관계를 끊어냈거나 거리를 둠으로써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나만의 시작이 열렸다. 내가 좀 더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편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내가 더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거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매우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보다는 공과사를 지킨다. 어떤 감정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휘둘리지 않는다. 좀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자 한다. 이렇게 좀 예리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보면 사실 크게 뭐 갈등이 있다거나 1번님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컵 10번이 나온 만큼 무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가능성이 큰데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또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서 또는 내가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확신이 없어서 어떤 불안감이 들 수 있습니다. 괜시리 막 불안한 거 있잖아요. 이유도 모르게 불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겠어서 내가 불안하다던가 눈에 보이지 않고 명확하게 내가 느끼지 않고 모르겠어서 괜히 불안해지는 그런 감정들 조금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2번님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만큼 지금 2번님들이 결심한 대로 판단하는 대로 방향을 잡는 대로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를 도와주는 운 보겠습니다. 정말 걱정할 거 하나 없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요. 참 신기하게도 나를 도와주는 운에서 소드 8번이 등장했거든요. 소드 8번은 스스로가 만든 속박과 제한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 생각에 갇히는 거거든요. 생각이란 감옥에 갇히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나의 관점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들. 그걸 소드 8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를 도와주는 운으로 등장했다. 이거는 스스로 발을 묶었던 두려움, 망설임, 걱정들이 결국 나를 일깨워주고 생각을 정리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탈출하게 되는 흐름인 거예요. 처음의 생각은 이래요. 왜 이리 답답하지? 나는 왜 계속 이렇게 있어야 하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아, 이거는 사실 내가 만든 제안이었구나. 내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구나.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일깨우게 되면서 그래, 이제는 벗어나자 라고 결론을 짓게 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어요. 스스로를 막고 있었던 생각을 자각하고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상황, 환경, 관계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계보라는 카드도 등장했어요. 계보는 선물, 관계, 균형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선물을 받는다.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적 지지와 주고받는 상호적인 관계가 나타난다. 이럴 때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되고 관계도 건강하게 주고받음으로써 모든 게 공평해질 수가 있습니다. 2번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행동하고 마음을 주면 줄수록 우주는 이것에 대한 적절한 보답을 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번님들은 스스로가 만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벗어남으로써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습에서 이제 소드 여왕도 나왔으니까 우리 2번님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날카로워졌다? 아,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지? 상대방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의미 없이 내뱉은 말도 곧씻게 될 수도 있고 너무 과민 반응을 하게 된다던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소드 8번 때문이다. 내가 생각이 너무 많고 복잡한 부분들도 있고 심리적으로도 편치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일시적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운이 오고 난 후에 2번님들의 모습은 어떨까? 0번 바보 카드가 등장했죠. 0번은 비워진 텅 빈 그릇과도 같아요. 무의 상태이고요.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생각도 감정도 계획도 모두 0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되찾는다. 이것도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새롭게 마음을 먹게 되는 시작이 있다. 아니면 새로운 계획,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 또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이런 식으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움직이면서 가볍게 한 발 내딛게 되는 그런 시작이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이후의 움직임도 데스 카드입니다. 이 변화나 시작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닐 거래요. 완전한 단절, 완전한 시작,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과거가 반복되지 않는다. 그런 변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붙잡고 있었던 관계, 역할, 정체성, 감정 혹은 책임까지도 완전히 놓아버리는 단계예요. 과거의 나를 이제 보내주고요. 진짜 끝나야 할 것이 드디어 끝이 나고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끝내지 않아도 외부에서 자연스레 정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느 상황이든 정말 멀어져야 할 것들은 자연스레 멀어지고 정리되어야 할 것도 정리됨으로써 새로운 흐름을 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끝날 게 끝남으로써 우리 이번님들이 자유롭게 좀 더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동을 기다리셨다. 내가 정말 제한적인 상황이 있었고 내가 이 상황 바꿀 수 없다고 믿었는데 이동할 기회가 온 거야. 이동, 이직, 변동, 변화 이런 것들 있죠. 물리적인 이동이 가능하고요. 단순한 이동이 아닌 마음까지 새롭게 시작되는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새롭게 행동하기로 마음을 먹음으로써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게 된다. 이런 끝을 맞이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나로 태어나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리딩이에요. 자, 최종 결과 봅시다. 최종 목적지인데요. 컵 여왕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도 잘 돌보면서 나 자신도 건강하게 돌보게 되는 결과가 있대요. 무언가를 배척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수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싫으니까 거리를 두고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것 같으면 완전히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편안하게 내가 다 수용을 함으로써 마음의 걸림돌이나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걸 배제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진짜 배제할 수 없잖아요. 마음으로만 배척하게 되는 거고 제거하려고 드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어긋나고 불편하고 부딪히게 되고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근데 이 컵 여행은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그래서 우리 이번님들은 다 수용하면서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이 진짜 편해진 게 아닐까? 특히나 컵 여왕은 치유와 회복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면이 단단해짐으로써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거나 나의 생각과 감정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해소시킬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멘탈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인의 평가나 말, 감정, 행동에도 쉽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뭔가 감정과 정신의 깊이가 이 변화를 통해서 남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번님들이 주변 사람들과 협력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리드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거든요. 나 외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런 위치다.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을 잘 해오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많이 지쳤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힘들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계속 경계를 하게 되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 자리를 정말 잘 지켜내야지 앞으로도 잘 해내야지 하는 압박감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을 내가 잘 유지하고 앞으로도 잘 해나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강한데 지쳤다라고 하거든요. 피로하다. 힘들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더더욱 나는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만 해.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이런 마음들을 좀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여사제라고 합니다. 여사제는 이제 균형을 잡는 거예요. 흑과 백. 그 중심에 서 있죠. 흑에도 치우쳐지지 않고 백에도 치우쳐지지 않아요. 그냥 그 중간에 서 있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나누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따지거나 이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 이렇게 좀 뭔가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뭔가 깊이도 남달라졌대요. 생각하는 것도 고차원적으로 변하고 내가 늘 봤던 관점으로만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놓쳤었던 부분들, 잘 보이지 않았던 그 이면들도 내가 세세하게 보면서 잘 풀어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협력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그 사람들과 깊게 교류하고 더 친밀하게 지내고 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나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또 평화로워지고 안정을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애쓰지도 덜 노력하지도 않는 딱 그 중심을 잡게 됨으로써 우리 이번님들이 좀 완전히 마음가짐이 바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여사제니까 내가 어떤 전문성을 키우게 된다. 내가 사람들과 협력하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활동하거나 진취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더 깊이 있게 다루거나 지성적인 힘을 키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 이번님들이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계속 버티는 게 아니라 방향을 틀었다는 거고 지금 나에게 맞는 방식과 방법을 찾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되는 부분들이 보여지네요. 그래서 진짜 물리적인 이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 우리 이번님들은 정신이나 마음 이런 쪽들 있죠. 나만의 기준, 정체성 이런 것들을 조금 변화시키는 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번님들에게 필요한 관계 조언 뽑아볼게요. 과거로부터 이어진 관계는 이제 끝이 났거나 더 이상 이번님들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그 관계에서 더 경험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계를 조금 놓아줘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놓아줌은 이별이 될 수도 있고 진짜로 멀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 모든 리딩의 핵심은 2번님이 자유로워지는 과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놓아줘라. 돌아오면 당신의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의 인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의 어떤 관계들, 그 관계에서 벌어졌었던 어려움들, 갈등들, 상처들, 그것과 멀어질 수 있는 방향이라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훨씬 많을 거예요. 지금 여기 카드를 보셔도 과거와 똑같이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와 협력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협력을 해야 돼요. 혼자 살아갈 순 없잖아요. 내가 계속 관계와 마주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알아가고 이런 과정들은 어쩔 수 없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거대로,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2번님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뭔가 그 갈등들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과거에 내가 느꼈던 어려움을 또 느끼고 반복될 수도 있는 거다. 근데 과거와 다르게 내가 관계를 좀 이어가려고 하고 협력하려고 한다면 건강하게 완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펜타클 3번의 관계 방식은 감정 연결이 아니에요. 공감해주고 헌신하고 이해해주고 실수해도 묻어두고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나는 이런 역할이야. 너는 이런 역할이지. 그럼 너의 역할을 해. 나는 내 역할을 할게. 그러면서 우리가 발맞춰 나아가 보자. 그리고 만약에 너가 하는 일에서 막힘이 있다면 나한테 조언을 구해도 좋아. 나도 너에게 조언을 구해볼게. 서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이 일들을, 지금 상황을, 목표를 달성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과사는 지키되 서로가 해야 할 일들과 또 도움도 제공해주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번님들은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더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공과사를 딱 지키면서 가다 보면 경계할 것도 없고요. 신경 쓸 것도 없거든요. 그냥 나는 내 할 일 하면 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할 일을 하면 되고 그 외에 접점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냥 깔끔하게 갈 수 있잖아요. 뭔가 이런 식으로 다시 가봐라. 그리고 과거의 어떤 어려움들, 상처들은 좀 내려놓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조언을 요약해 본다면 새롭게 접근해 보세요. 새로운 방법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 방법이 더 좋을 겁니다. 새롭게 뭔가 접근하는 것들이 잘 통할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현재 목표나 계획에 대한 조언을 뽑아볼게요. 역시 관계에서는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네요. 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갈 수는 없나 봐요. 내가 일을 하려면, 어떤 결과를 내려면 그 관계가 꼭 필요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번님의 목표에선 장기적인 헌신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헌신할수록 성공할 수 있고 그동안 꿈꿔왔던 것이 현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헌신은 그냥 해야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어야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있는 꿈에 충실하고 계획을 실행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한 헌신을 꾸준히 보여주신다면 진정한 번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거는 희생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애써라 이런 것보다는 기꺼이 그냥 나의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이해의 기반으로 가는 거죠. 저 사람이 뭔가 오늘 거슬리는 말을 했어. 저 사람이 예민하게 자꾸 나한테 반응을 해. 그러면 이해라는 걸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오늘 피곤한가 보다. 아니면 성격이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라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관계에서 우리 2번님들이 꾸준히 헌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영향을 덜 받고 균형을 잡아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카드 그림 보시면 컵 왕이거든요. 관계를 잘 다루는 왕인 거예요. 근데 왜 잘 다루냐를 봤었을 때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있어요. 이 감정은 물이거든요. 근데 그 물에 하나도 닿지 않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감정에 내가 스며들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소통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이고 그랬구나, 그러시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개입을 하거나 관심을 주거나 오지랖을 하거나 더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잡고 있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바다에서 어떻게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근데 너무나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 2번님들은 나의 목표든 계획이든 꿈이든 관계든 중심의 축을 강하게 두고 균형을 잡는 것들, 유연하게 생각하고 유연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분 좋지 않은 말을 했어. 근데 내가 거기에 바로바로 반응을 해. 그러면은 균형을 놓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아서 내가 하루를 망칠 수도 있는 거죠. 아, 오늘 기분 좋았는데, 오늘 시작 좋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다 망쳤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컵왕처럼 조절해 가신다면 우리 이번님들의 멘탈이 얼마나 강해질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번님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계시고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고 해요. 지금 계속 보시면 바보 카드죠? 신경 안 써요. 그 사람이 뭘 하든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안 써요. 그냥 내 할 일만 하게 되는. 그러면서 진정으로 감정을 나누게 되는. 감정적으로 내가 마음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마치 찐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기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애기들이니까 뭘 몰라서 그런 걸 거야. 우리 이렇게 대하잖아요. 애기들이 뭐 말장난을 하든 심하게 장난을 치든 그것에 큰 영향을 받거나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번님들이 엄청나게 좀 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깊이도 남달라진다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님들은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님들 안녕하세요. 3번님들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번님들은 정체된 상황으로 인해서 답답한 상태라고 읽혀집니다. 결정이 어렵다거나 무언가에 벗어나기 어렵다거나 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내가 변화가 필요한데 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좀처럼 바라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무언가가 계속 마음에 안 들고 결정도 안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거나 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거나 손에 자꾸 안 잡히거나 그러면서도 이렇게 계속 있어도 되는지 의문점이 들 수 있거든요. 막상 무언가를 하기에 귀찮고 손에 안 잡히는 때가 있죠. 이런 것처럼 마음이 허하고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움직일 동기가 안 생기고 이래나 저래나 좀 답답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모습, 소드 6번이죠. 이런 정체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중이세요.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다던가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묵묵히 버틴다거나 또는 무언가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향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 나만 더 힘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이미 떠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판단을 내린 거죠. 이직이 될 수도 있고 이사, 관계 정리, 생각 정리, 마음 정리 등등등 실제 물리적인 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음과 생각의 움직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행동이 보여져요. 3번님들의 속마음은 완드 3번입니다.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지만 이미 방향을 정하셨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속마음이 보여지고 있어요. 익숙한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한다던가 계획을 실행하고 난 후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방향을 정해보거나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새롭게 얻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행동은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거나 책임감과 부담감이 심리적으로 크게 다가온다던가 똑같은 걱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불안을 안고 앞으로 좀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3번님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나의 꿈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 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내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들이거든요. 행동을 하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바라는 방향이나 꿈, 목표, 비전, 계획 이런 것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 당장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부터 해야 되는지 어떤 것부터 해 나가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지금은 행동보단 생각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들을 좀 바라보고 꿈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다. 미래를 그리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 펜타클 에이스.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전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이직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현실적인 영역에 대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선보님들이 방향을 조정한다. 지금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 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정렬해 보고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따져보면서 좀 내가 확신 있는 방향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조정을 좀 해나간다고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갈등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선보님들에게 찾아올 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정, 이동에 대한 운이 들어와 있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서 운이 열리는 흐름이고 좋은 타이밍에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 머물러 있었던 자리를 떠나게 된다던가 계획한 일을 실행하거나 분명한 방향을 정하게 되는 그런 시작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거는 새롭게 개편하고 새롭게 꾸려가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펜타클 기사처럼 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단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좀 소심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뭔가를 실행할 때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일까, 목표일까, 방향일까 이런 것들을 엄청 세세하게 생각을 하고 곱씹게 되고요. 하나를 할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리스크 없이 가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 있잖아요. 내가 현실적으로 안정을 지키면서 가겠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즉흥적인 계획보단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모험과 도전보다는 실패 없는 계획으로 가려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느리지만 확실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름길보단 조금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방법과 방향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과 실패,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심조심 주의 깊게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의 움직임은 또 달라요. 초반에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움직이지 흐름을 한번 타고 나면 서서히 속도를 내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막 시작 단계라서 이렇게 심사숙고한 것이지 막상 하다 보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확신으로 점점 행동력과 추진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자신감을 가질 만한 계기가 생기면서 압박감과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믿음, 무조건 해내겠다는 각오,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라는 의지가 상승되면서 추진력을 올리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이 새로운 흐름, 새로운 시작이 열리면 많은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무조건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서 깊은 생각으로 디테일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툭툭 치고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덩달아 발걸음이 빨라지고 행동력이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임기응변이 굉장히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3번님들은 이 새로운 운이 딱 찾아왔을 때 무언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질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결과입니다. 상황을 완전히 적응하고 난 후에 여유가 찾아온 모습이죠.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겼거나 상황적으로 여유가 생겼거나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족할 만한 성과와 결과를 봄으로써 안정되고 풍요로운 전개가 펼쳐진다고 하죠. 그렇다고 완전히 현재에 안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개선시키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황에 따라 행동과 계획을 바꿔가면서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이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3번님들이 뭔가 새롭게 시작하거나 어디론가 가고 있거든요. 무기력했던 정체되어 있던 그 상황을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향은 결과적으로 좋을 것이다. 나를 확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것이다. 어떤 기회를 거머쥘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카드가 계속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님들은 한 주기를 완료하고 새로운 주기를 시작한다거나 한 사이클을 완료시키고 새로운 사이클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으시거든요. 월드잖아요. 월드는 무언가를 완성시켰다, 마무리시켰다 라는 것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것을 다시 꾸려가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면서 반복되고요. 삶이라는 게 원래 이렇잖아요. 졸업을 하면 입학하고 누군가와 헤어지면 또 다른 사람과 사귀게 되어 있고 퇴사를 하더라도 또다시 취업하고 어떤 단계를 완료했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듯이 우리 3번님들도 지금 그러한 시기이고 또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고 봤었을 땐 펜타클 6번이거든요. 이거는 주고받음이에요. 무조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것에 응당 받아야 될 것을 받는다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일을 할 테니 너는 그것에 맞는 돈을 줘. 월급을 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뭐 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고 거래라고도 볼 수 있고 관계로 보면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죠. 뭐 정신적인 도움보다는요. 물질적인 도움이에요. 서로 굉장히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화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3번님은 이렇게 나아가면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계속 들어온다.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3번님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을 타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한 만큼 받게 될 거야. 관계든 일이든 어떤 도전이든 그것은 내가 행동한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어. 또는 관계로 보아도 내가 마음을 쓴 만큼 마음이 돌아오고 물질을 쓴 만큼 또 그 물질이 돌아오는 그런 순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의 과정은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3번님들에게 필요한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부터 우리 3번님들이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정체성에 대한 카드가 나왔거든요.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된다. 나의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치와 전문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이것에 맞는 계획과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체성을 좀 탈바꿈하셔야 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 그것을 이제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나다운 게 무엇인지, 나는 초심부터 무엇을 추구해 왔었는지를 다시 명확하게 정의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면접을 본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하거나 그들이 예상하는 답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 회사에서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또는 나의 경험과 가치관이 이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요. 또는 외부의 기대나 트렌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나를 보여주고 변화시키기보다는 나만의 스타일과 철학을 고수해서 가야 합니다. 남들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나만의 방식과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 3번님들에게 이 사람들이 더욱 끌리게 되어 있고 또 풍요를 불러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능력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맞는 방향이고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게 된 거예요. 근데 남들의 조언이나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거나 좀 더 비슷한 수준으로 내가 가려고 한다면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해야지. 남들이 이 방법이 잘 통한다고 하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색깔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실행하고 유지한다면 그것은 3번님들이 가야 하는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결과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컵 8번이 등장했거든요. 이건 떠나라는 거예요. 아, 변할 때가 왔구나, 떠날 때가 왔구나 했을 때 등장을 해요. 기존대로 가면 더 얻을 게 없겠구나. 내가 바라는 것을 만들어갈 수 없겠구나. 뭔가 떠나야겠다. 나 스스로 변화를 해야겠다. 더 높은 곳을 추구해야겠다. 뭔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카드 고양이 그림 보시면 원래 주인이거든요. 근데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옴으로써 자신에게 주었던 관심과 애정, 그 모든 것을 새끼 고양이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나는 이 집을 떠나야겠다. 나만의 삶을 찾으러 가야겠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3번님들도 뭔가 기존의 것에서 더 머무는 것보다는 떠나는 선택이 맞고 떠났을 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갖게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하세요. 주의할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계속 떠올리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3번님이 하는 대부분의 상상은 부정적인 상상이거나 너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미리 미래를 예견하는 상상은 조심할 점을 대비할 수 있지만 카드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에 비롯된 상상, 답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고민하는 것들, 하기도 전에 미리 겁을 먹는 것들, 이미 지나간 일에 연연해 하는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두려운 생각이나 불안감을 내려놓고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이 상상을 딱 했었을 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불안하게,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상상하니? 라고 지금 묻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질 걸 알면서도 하는 걸 의미해요. 승패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기지 못할 싸움이야. 애초에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근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 등장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3번님들이 하는 상상은 대부분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제한을 두고 더 어렵게 만드는 생각들,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만 생각하는 회로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상상은 하지 않는 게 좋아. 나에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하는 것을 멈춰야 돼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도 상상이 지속된다면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과거에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실망스러웠지. 이런 일을 잘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이런 교훈을 얻었어. 이제 알았으니까 피해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해 본다면 무엇이 맞고 틀린지,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는지 재정의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정체성을 찾으라는 말과 상상을 멈춰라. 이 두 가지를 합쳐 본다면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좀 나를 잃어갈 수가 있거든요. 나의 색을 잃어간다. 나의 빛을 잃어간다. 4번님들은 사회성도 좋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맞설 수 있는 용기도 있고 대담함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잘한대요. 누군가를 설득하는 힘이 있거나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있거나 그런 에너지가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이걸 왜 봤냐면 4번님들의 색을 잃어간다고 했죠. 원래 이런 분이셨는데 뭔가 너무 많이 침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원래 무엇을 잘했는지를 잃어버리면서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방황을 하게 될 수 있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4번님들은 원래 용기 있고 대담한 사람이었다. 사람들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대화를 잘한다. 이 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 대화의 흐름을 이끄는 것도 잘하시는 분이었다. 사람들과 타협을 잘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 볼게요. 지쳤다고 하거든요. 꽤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서 변질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 정말 많은 일들, 잡다한 상황들, 잡다한 일로 인해서 많은 압박감, 책임감, 중압감으로 인해서 짓눌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어떻게 해왔는지를 까먹게 된 거고 지금 당장 짊어지고 있는 짐 때문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아, 이건 모르겠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앞으로 내가 또 어떻게 해나갈지 이건 모르겠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지쳤어, 피로해, 어려워, 감당하기 힘들어 이런 것들로 많이 흐려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지금 상태를 보면 10번 카드가 또 나왔거든요. 끝날 때라 그래. 이제 낡은 것들을 모두 정리할 때라 그래. 지금 마지막 고비이고 마지막까지 와서 이제 곧 끝날 거야. 끝나야 할 것들이 모두 끝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힘들었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좋은 점은 너가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왔다는 거야. 너는 끝까지 해냈어.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작이 또는 지금 이 상황이 무조건 부정적일 거라는 생각을 멈춰.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너가 질 거야. 부정적인 생각이 주는 불안감, 압박감, 두려움, 그것들이 나를 짓누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의미 없는 싸움이야. 의미 없는 생각들이야. 그러니까 내려놓자. 그런 부분들은 내려놓자. 왜냐하면 좋아질 거거든. 끝날 게 모두 끝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거든.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거든. 이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님들이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확장되어 있고 또 거기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물질적인 기회, 물질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나를 억눌렀던 것들 목욕한다고 생각하시고 다 씻겨내는 앞으로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동안 활발했던 나를 다시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한번 공책에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생각이 날 거예요. 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아, 원래 나 이런 강인함이 있었지. 아,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나는 회피하지 않았었구나.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구나.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3번님들이 자각하게 되면서 그것 또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3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4번님들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님들은 현재 나의 상황이든 관계이든 일이든 잘 이끌어야 하고 보여줘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나의 역할에 대한 압박감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는 긴장감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과제에 대한 부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내야지, 나답게 보여줘야지 또는 제대로 보여줘야지, 잘 해내야지 이런 책임의 무게가 크거든요. 마음의 부채가 있을 때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크게 실망하게 되고 조급함과
불안감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4번님들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든 육체든 많이 지쳤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균형을 잘 맞추면서 상황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내가 발전하고 싶은 만큼 발전을 못하다 보니까 좀 스스로를 부족하게 보게 되거나 꽉 막힌 듯한 그런 느낌들이 들 수가 있어요.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답답해. 방법을 모르겠는데 답답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게 맞나? 잘 가고 있나?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이 지금 상황과 적절한가? 이런 의문점이 계속 들면서 마음속에 찝찝함이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어떤 불편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갈등, 고민, 찝찝함, 미련이 남아있는 것들 이미 떠나갔어요. 아니면은 이미 잘 안 되고 있거나 나의 손에 떠나간 것들,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겠죠. 이미 지나갔는데 내 마음속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의 역할이 지금 분명하시거든요. 4번님들이. 완드 왕도 나왔지, 교황도 나왔지, 여사제도 나왔지. 큰 인물들이에요. 지금 이 모든 인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신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여사제, 사람들에게 교훈을, 조언을, 지지를 해주는 교황. 완드 왕은 뭐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열정을 느끼고 있는 일을 추진하는 왕. 그리고 땅을 먹어가는 왕이죠. 저 땅에 뭐가 있지? 자원이 있구나. 가서 먹어야지. 하면서 가는 인물이거든요. 이 세 가지 역할들이 지금 우리 3번님들의 역할일 것이다. 그렇다 보니 뭔가 이 일들을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내가 잘 해내갈 수 있는지, 또는 지금까지 내가 잘 해왔긴 했는데 이게 결과가 분명하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이 안정치 못해서 흔들려서라기보다는 이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는 것에서 찾아오는 회의감, 어떤 힘든 감정들, 너무 책임의 무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힘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줘야 돼. 내가 사람들을 잘 이끌어줘야 돼. 좋은 이미지도 챙겨야 돼. 좋은 말도 전해야 돼. 누군가를 잘 가르쳐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성과도 봐야 돼. 어떤 가면이 있다는 거예요, 가면. 근데 그 가면 뒤에는 나는 어떻죠? 정작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나의 체력이든 나의 감정이든 정신이든 돌아본 적이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 관계들, 가족이든 사람들이든 나의 역할 속에 관련된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을 내가 잘 챙겨주고 잘 리드하고 일도 잘 수행해 나갔지만 정작 나를 챙긴 적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자꾸 실망, 조급함, 불안감, 답답함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날 나답게 보여줘야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줄 알아야지. 해줘야지. 제대로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 뒤편에는 정작 나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나를 위하는 시간.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시간들, 즐거움, 순수한 행복들, 이런 것들을 챙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봤었을 때는 나는 지금 지쳤다 라고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의 정체성과 자아, 이런 것들이 많이 모호해져 있거나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거나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4번님들에게 찾아오는 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찾아오는 운을 보면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게 되거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운은 곧바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멈추고 되짚고 깨어나면서 전환되는 운이에요. 그 운을 가지고 뭔가에 몰입한다던가 집중한다던가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속도로 보면 느려요. 그리고 그 속도로만 이걸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변화거든요. 근데 느리다라고 해서 내가 정체된 것이 아니다. 느리다고 해서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9번 카드들이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9번의 숫자는 완성, 마무리, 내면의 성찰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에게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결실을 맺기 전 마지막 단계에 있고 또 내적 성장이 일어날 때 등장을 해요. 과거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는 변화가 되겠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변화라던가 나의 능력과 재능, 가치를 좀 만족하게 되는 변화가 됩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잘 해내왔구나. 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때까지 노력한 나를 인정하게 되는 전환점이라는 거죠. 정말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만족할 수 있는지, 더 아름다운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 사번님들이 도달하게 된다. 은둔자가 낫죠. 은둔자는 완전체예요. 완성된 사람이나 노력이나 공을 들여서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돛 닦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수준이 다른데? 지혜가 남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 높은 수준이 있는 개인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내가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는 성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엄청 큰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노력이나 공을 들여온 것이 있다면 앞으로 완성하게 될 것이고 분명하게 통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는 일에서 깊이가 깊어진다거나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쏙쏙 이해되거나 찾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찾게 되거나 무언가를 명확하게 알고 난 후에 분명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찾게 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재정의시키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잊지 못할 그런 나를 자각하게 되고 알게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분명하게 행동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라는 사람은 무엇을 잘하는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번님들이 알게 됨으로써 이 상황들을 앞으로 세세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후의 흐름을 보면 완드 8번이죠. 강제적인 휴식이나 고립 또는 스스로 선택한 운동과 휴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빠른 흐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물러나 있었던 시간이 끝난다고 볼 수 있고요. 정적인 흐름에서 외부 활동이 시작되거나 생각에서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물꼬가 트인다라고 보입니다. 생각이든 행동이든 마음이든 막힘없이 진행되면서 원하던 방향으로 일이 빠르게 진행돼요. 그리고 정신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고 일의 순서가 정확합니다. 일이든 행동이든 순서가 잘 나열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물리적인 이동 기다리셨던 분들, 몸을 움직여서 이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기다렸다 하신다면 앞으로 결국에는 이동을 하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느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느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빠른 것도 아니에요. 저는 3, 4개월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동과 변화가 그때쯤 들어오게 되면서 일도 많아지고 소통량도 많아지고 활동량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최종 결과입니다. 소드 여왕이죠. 만능 해결사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수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4번님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는데 다 해결하게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드 여왕이라는 건 감정을 뚫고 현실적인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는 인물이에요. 상황이 진짜 힘들 때 등장을 하거든요. 그냥 이 인물로만 보면은 이 인물 기본적인 해석,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관련하지 않고 이 기본적인 해석을 보면 사별이나 아이를 혼자 키우시는 분들, 인생에 좀 고된 부분들 있잖아요. 여성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 일들, 어려움들, 고난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소드 여왕 해석 이러면 그냥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듦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이 혼자서 키우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해낸다라는 거거든요. 멋있게. 이처럼 소드 여왕은 상황이 당장 힘들어도 해결한다. 옳고 그름으로 일을 진행시키려고 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번님들은 나를 깊게 통찰하고 성찰함으로써 나만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계속 소두, 여왕, 은둔자, 완드왕, 여사제, 교황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매우 성숙하고 내면이 단단하다, 능력이 분명히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생각할 줄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표면적인 거 보고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건 맛없어, 이건 맛있어 하면서 맛있는 것만 먹고 좋아하는 것만 하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면 싫어하는 것도 기꺼이 할 줄 아시는 분들이고요. 잡초 같다고 해야 될까요? 지구력, 끈기력 정말 강하고요.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굽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볼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하고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포기를 안 해요. 이런 분들은 힘이 있다. 밀고 나가는 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지휘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지식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정리해야 될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 4번님들이 힘든 점이 있잖아요. 그 힘든 이유를 이 전체적으로 카드를 다 봤었을 때 그 이유가 뭐냐? 성과와 나의 존재를 동일시하게 생각하는 것들, 사회적인 나와 나를 동일시 생각하게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치게 된 것 같아요. 결과가 좋아야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인정을 받아도 더 인정을 받고 싶거나 무언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로 생각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그냥 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역할이 나눠져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집과 일하는 공간이 합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에 있어도 쉴 수가 없고요. 맨날 일 생각만 하게 되고 맨날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을 세우고 있다던가 계속 자기 개발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야 돼요. 쉬는 공간과 일하는 공간은 꼭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섞여가요. 그러면서 나를 돌볼 시간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부님들이 조금 나의 역할에 진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은 4번님들이 뭔가 부족해서 뭔가 모자라서 결핍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생기는 번아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잘 나아가기 위해선 다시 중심을 맞추는 시기를 갖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분석하고 조정하고 곱씹고 생각해보면서 깨어나는 시기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거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좀 철학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자, 조언은 어떤 조언이 나올까? 저는 질문을 좀 바꿔서요. 나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 4번님들 지금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까 보도록 할게요. 자연스러운 흐름과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조정하려고 하거나 상황을 통제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흐름을 그냥 믿고 따라가시면 된대요. 내가 노를 저어야 할 때도 있고 닻을 걸어서 안정감을 잡아야 될 때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그 물살을 거스르지 않고 몸을 맡겨야 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로 예시를 들면 내가 그 관계,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관계의 상황을 지켜보거나 따라가는 게 이롭다는 거겠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어긋나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가 노력해줘. 그러면 이건 인연인가 봐 하면서 나도 노력을 하면 됩니다. 지금 가진 꿈이나 목표로 본다면 전략을 짜고 애쓰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가 아니라 어떤 기회가 나에게 들어오는지 지금 일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관찰자가 되어서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려고 하거나 이미 지나간 일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앞에 펼쳐진 흐름을 막지 말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 속에 몸을 실어보세요. 그렇다면 어느 순간 흐름이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귀여운 고양이가 나왔거든요. 아기 고양이죠. 근데 이것에 집중하래요. 컵시종은 즐거움, 행복, 사소한 일상에서 오는 행복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재밌다, 좋다, 즐거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했을 때 찾아오지 않고 그냥 가볍게 했었을 때, 그냥 한번 해볼까 무의식으로 해봤었을 때, 그럴 때 등장을 하거든요. 그냥 사소한 행동들인데 거기서 꼭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우리 4번님들은 이런 소소한 행복을 느낄 필요가 있다. 즐거움을 찾으러 갈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번님들은 무엇을 할 때 즐거우신가요? 과거로부터 쭉 해왔던 거 말고 좀 새로운 재밌거리를 이제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정말 내가 지금 상황에 맞는 새로움을 또 찾으러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해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그것으로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시간들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푸셔야죠. 우리 4번님들 마음속에 이 욕망과 욕구, 그 안에 갇혀져 있는 것들, 제한되어 있었던 것들, 알지 못해서 시도도 못 해봤던 것들 너무나 많거든요. 이제는 좀 새롭게 알아가면서 나에게 즐거움을 선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는 어떤 마음과 행동을 가져야 될까요? 용기 있는 인정과 부드러운 관용, 그리고 치유를 향한 의지를 가져라. 지금은 나 자신이든 타인이든 그 문제를 인정하고 수선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문제를 인정하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이런 말 들을 때 조금 애매하죠.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뭔 말이냐면 단순히 과거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상처에서 배운 것을 앞으로 써먹는다? 잘 소화해낸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이 있어서 관계에서 경계하는 법을 알았어. 앞으로는 소신 있게 할 말은 하고 살 거야.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일에서 배운 것들을 소화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을까봐 움츠려들고 소심해지고 피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미 받아들인 게 아니다. 피하고 있는 것뿐, 대충 휴지로 이렇게 덮어둔 것뿐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 상처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잘 아물게끔 내가 치유하고 있는 거죠. 나의 꿈과 목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의 실수,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태도가 중요해요. 내가 부족한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나는 너무 조급한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려고 하는 게 문제야. 좀 내려놔야지. 나 자신에게 관대해짐으로써 용서를 해야 된다. 내가 나를 잘 다독이고 있는지, 내가 나에게 너무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마음 전체가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가에서는 건강한 거 많이 하시라고 합니다. 이 악마 카드는 나에게 건강하지 못한 패턴과 습관이 있을 때 등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맨날 배민시켜서 밥을 먹어. 이런 거 나한테 정말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게임해, 담배해, 술 먹어. 근데 그게 너무 잦은 거야. 절제되어 있지 않아. 이런 것도. 그러니까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바꿔가자는 거지. 담배를 무작정 끊으면 내가 건강할까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잖아요. 술도 마찬가지로요. 근데 그걸 내가 조절해. 그러면은 하면서도 내가 절제하면서 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을 이제 조절해라, 절제해라. 그래야 너가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맨날 예민해서 짜증나. 한숨을 맨날 푹푹 쉬어. 그러면 내가 듣기에도 이제 예민해지거든요. 아, 짜증나 하면 내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듣기 싫은데도 계속하게 되고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뭐 말을 할 때마다 욕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말을 할 때마다 좀 징징대는 말투로 나온다던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을 내가 절제하고 조절해 보는 거죠.
한숨을 쉬다가도 멈춘다던가, 그건 조금 어렵겠지만 뭐 안 좋은 말을 한다던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 그럼 빨리 빠져나오는 그런 습관들을 다시 만들어 가신다면 이게 또 치유와 연관이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까 해서 악마 카드가 나왔으니까 건강한 습관 많이 만들어 보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4번님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나를 알아가는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많이 소통해보세요. 거기서 해결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4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